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그 전날에 5% 넘는 대폭락을 딛고서 약 1%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그런 점은 오늘 아침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증시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 증시는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이 정도 현재 코스닥은 그냥 1% 넘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여 있는 우리 시장의 정황 등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밀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수급만 본다면 코로나 재발 우려와 함께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전 세계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코스닥 증시는 바닥권 대비 40%, 최소한 어떤 증시도 한 3, 코스닥은 70% 올라왔네요. 그리고 웬만한 증시들은 모두 40% 정도 수준까지는 다 꽤 많이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됐던 터였기에 조정을 받으면 깊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일중의 낙폭도 또한 현재 1% 정도가 아닌 2 내지 3% 이상의 폭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오늘도 또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약 5 내지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 합계 한 27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근 7조 원 이상, 거의 8조 원 가깝게 대규모로 또 같이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합계에서 약 35조 원 이상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물량을 모두 받아준 주체가 바로 일반 개인들이죠. 현재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했어요. 시장에, 금융시장에 현재 부동자산이, 특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현재 증시 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금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정도 들어왔다면 향후에도 그렇게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죠. 그만큼 대기 매수 자금이 크고 또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강하고요. 정책 효과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조정의 길이나 깊이가 그렇게 길지도 또 짙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받는 구간 동안에는 어, 그에 따른 지수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 가장 대표적인 쪽이 IT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 나오기는 어렵고 빠르면 8월, 늦으면 빠르면 7월, 늦으면 한 8월 정도에서는 조정을 딛고 N자형으로 올라갈 때 그때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여태까지 현재 바이오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주들이 계속 힘을 쓸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 이런 그 시각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읽는 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과 함께 맥을 짚어보자 하는 관점에서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덧붙여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새 시가총액이 5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62조 원이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 2위 업체, SK하이닉스를 따돌리고 2위로까지 등극할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오늘도 한 6% 가깝게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바로 우리의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근데 이 종목이 아무리 현재 금년에 한 100만 원, 내년에 200만 원 간다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도 매수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주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 개는 바로 삼성물산이고요. 물산도 많이 올라갔는데 아주 크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종목은 SK입니다. SK인데 자회사 SK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관점에서 SK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역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현재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합니다.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이 계좌번호에 현재 100만 원을 입금하시고요. 특히 저한테 코치를 받거나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2420-0553이고요.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나 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은 기존의 그런 그 회원들은 훨씬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11만 원대 근처에서 잡을 수가 있었던 건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가입을 해 주시면 훨씬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간단하게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시민적으로 일단 커요. 약간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질병센터에서는 CDC라고 하죠. 또 한 번 셧다운, 경제 봉쇄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죠. 북한이 또 어떻게 돌발 행동할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그건 악재가 됩니다. WTI 가격은 지난 주말 0.2% 정도 내려가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죠. 배럴당 36.16달러인데 여기서 특히 할 것은 최근 현재 그 원유가는 저점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우상단에 있는 그 차트가 WTI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4월 말, 그 당시에 주가가 아니라 유가는 배럴당 12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약 1개월 보름 정도에 걸쳐서 추세 상승하며 저점 대비 무려 3배나 올라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유가가 올라가면 그 전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해는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정제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마진은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금년 들어 계속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그 사이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돼서 BEP 손익분기 약 4달러 내지 5달러 정도 됩니다. BEP를 넘어서 7 내지 8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기차와 관련돼서 더욱더 중요한 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항공유나 선박유, 또 자동차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많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대신 휘발유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또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복합 마진이 정제 마진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합 마진 쪽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악재지만 전기차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1209원까지 전일 대비 현재 시점에서 약 5원 30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불리한데, 어쨌든, 현재 차트로 본다면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1220원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수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수급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상당한데요. 아직 2시가 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개인들이 8,600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2,455.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그 상태에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3,500억. 오늘은 기관, 그것도 금융투자가, 금융투자뿐만이 아닙니다. 기관들 전부 다가 연기금도 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또 코스닥도 같이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매도하는 모습.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게 웬만한 상태라면 바로 이런 수급구조 때문이라도 주주가 폭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는 건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특별히 악재가 큰 것도 아닌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몰랐던 악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쿼드러플 유칭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에는 그동안 지난 4월 중순, 5월달 들어서 최근까지 약 2조 원 정도를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물 포지션 정산, 현물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하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현재 상황에 아주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역시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100을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50 정도 수준. 삼성전자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한 2, 3% 정도 또 하락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00포인트가 약간 깨지는 정도 수준. 그런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내려갈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길어봐야 2주고요. 짧으면 이번 주 한 주만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미국의 일각에서는 뭐 실업률도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소비 지표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봉쇄와 관련돼서도 현재 미 행정부, 특히 문우신 재무장관은 절대 락다운, 샷다운이나 락다운은 없다라고 현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장 주변자가 147조 원이나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은 분명한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기술적 조정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1차 조정 바닥은 코스피 기준으로 2050포인트 정도 레벨. 다만 조정 후에 N자 형태로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주도하겠죠. 그랬을 때 그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른바 썸머 랠리는 빠르면 7월달 초부터 나오고요. 늦으면 8월달 정도 돼서나 나올 것이다 하는 정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놓고 그들 종목, 즉 IT 종목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수를 이끄는 장세 될 것이다 하는 윤곽을 잡아놓고 현재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의 특징입니다. 바이어들이 동반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깐 그들 종목을 보도록 하죠.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에콜론 이런 종목 끼죠. 지수 조정에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삼성 바이오 효과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젠도 올라오죠. 시장의 대안이라는 차원에서 시젠도 상당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단기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산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산바가 없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CGN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세적인 대안이 아닌 단기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K바이오 열풍이 세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조만간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죠.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 또 테마 차원에서도 바이오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최근 들어 선도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또 LNC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도 있고요. 또 후발주들도 나타나고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 앱클론 이런 종목들이 또 바탕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전엔 또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들쑥날쑥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주들은 현재 분위기에서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도 있습니다만은 한미약품도 반등이 나오죠. 또 현재 녹십자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녹십자. 동아약품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물론 일양약품이나 제약품 같은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웅제약, 보령제약 이런 종목, 그 전에 동국제약이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현재 장세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우리 최손봉에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사실 이 한 종목만으로 다른 바이오나 제약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제가 설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현재 식품주들도 좋아요. 라면 관련주들이 좀 농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농심, 신라면 때문에 뜨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삼양식품도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삼양식품. 그리고 또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일제당. 그리고 대상도 있어요. 대상. 그리고 술 쪽에는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것을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종목 참고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그만큼 언택트와 관련돼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의 판도, 문화의 판도, 식생활의 판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 선봉에 이들 종목이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한편에 바이오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또 하나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 같은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절대 보유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맥이라는 것이죠. 물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 관련주들도 좋아요. SK 케미칼, 또 SK 바이오랜드 보세요.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물론 가장 뜨거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SK가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 참고로 SK 바이오랜드의 모회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SKC입니다. SKC가 SK 바이오랜드의 모회사입니다. SK 바이오랜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KC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수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FST는 떠요. EUV 관련주 제 1탄은 SNS텍이죠. SNS텍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제 2탄이 FST, 3탄이 동진세미캠인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은 적당한 가격대가 현재 동진세미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이죠. 근데 PSK도 있고 말이죠. PSK는 제4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진다면 동진세미캠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적당히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 그 어느 때 주가를 본다면 19,000원 이하가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로 지금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현재 지금 EUV 극장에서 노광교와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고를 봤을 때 IT주들이 힘을 쓸 때는 아니니까 서두를 때는 아니고 현재 있는 물량만 간선한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면 같이 움직여요. 이런 점. 현재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와 바이오를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IT보다는 바이오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 때리는 게 아무리 이상해요. 지난주 목요일날 코드로퍼 미팅 때, 현재 1조 2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도 2,800억 순매도했고,
전체 기관들이 얼마나 매도했나요? 5,500억. 그래서 3일 동안 그네들이 매도한 규모가 이미 2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동안 약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그들이 매수했던 약 2조 원 정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므로 외국인들이 궁극적 현재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전폭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일반 개인들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현재 어, 모습에 크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네, SK 바이오팜, SK 이왕이면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SK인데요. SK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최저점 대비 벌써 2배, 뭐 3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100% 자회사의 그 가치, 미래 성장 가치 등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가격도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죠. 자, 사실상 SK 바이오팜은 글로벌 국내 신약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해서 글로벌 승인을 받고 시판하게 되는 사실상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 첫사례 케이스입니다. 여태까지 몇 개의 신약이 성공을 하게 됐지만 그것은 승인까지였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신약을 국내에서 만들어 놓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2003년도에 LG화학의 캐놀론계 항생제 섹티브가 나름대로 승인을 받고 상업적인 성공까지를 기대해봤지만 승인까지만 받고 상업적인 성공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건데 현재 SK 바이오팜 상장 직전이죠. 이 업체가 하는 이른바 세로마 메이트라고 하는 예전증 치료제 승인을 받았죠. 근데 상업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성공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SK바이오팜은 SK그룹에서 28년 전 1993년 이후에 딴 데 눈독 들이지 않고 현재 오직 독자적인 힘, 독자적인 어떠한 현재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또 그것을 약재로 만드는 기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상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있지 않습니까? 1장, 3상. 그걸 다 혼자서 독자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허가에서 또 판매 이르는 모든 과정, 이 과정에 보통 험난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대기업인 SK그룹이 꾸준하게 삼성그룹보다 더 진득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의 결실에 이르는 정수까지 와 있다는 것이 거기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세로반 메이트라고 하는 예전증 소리를 현재 개발 성공한 한때 SK 바이오팜이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현지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분야, 즉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기술 수출을 좀 해놓은 상태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뇌전증 치료제, 이것까지 합해서 중추신경계 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확보된 것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쪽도 사실 SK 바이오팜이 거의 유일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SK 바이오팜에 상장됐을 때 시장 가치는 5조 원 정도로 보는데 5조 원 정도가 아니라 10조 원, 20조 원이 될 소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초 상장되기 전 4년 전, 5년 전 그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치는 작게는 5조에서 많게는 10조 정도밖에 안 받고 그랬던 것이 현재 55조가 됐듯이 지금 SK 바이오팜도 현 시장에서 5조 정도를 보고 있지만 향후 10조 넘어 20조 될 소비가 상당히 높으니 현재 SK가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 치더라도 향후 SK 바이오팜이 걸어갈 길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의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5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금년 거쳐 내년 정도 금년은 한 40만 원 보고요. 내년 정도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이 종목을 잡아도 된다. 30만원 이하면 더 좋겠습니다. 30만원 이하. 30만원 넘어가는 다소는 부담이 되죠. 쫓아가는 것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내려왔을 때 잡아볼 필요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지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 조금 아침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올라간 상태이긴 하더라도 지금 약간 물리고 가고 한다면 물릴 것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도 하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특이하다라고 그런 말씀보다도 특기할 만한 특기할 만한 것들이 있죠. 일단 그 뭡니까 지분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삼성전자 지분 5%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15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56조입니다. 지분 43.4%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 따지면 24조 원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전에는 원래 지분 가치 가장 높았던 것은 삼성전자였었던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분이 삼성전자가 아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다는 것이고 그 가치, 지분 가치만 따져도 24조 원이고요. 삼성생명의 지분을 또 19.3% 갖고 있는데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또 삼성S의 지분 17.1%를 갖고 있거든요. 지분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4조 4천억 정도나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지분도 쭉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7%인데 지분 가치 얼마 안 되죠.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3개, 4개, 5개를 다 합치면 지분 가치만 따져도 약 46조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다 자기 본업 가치가 있잖아요. 삼성 물산이라고 하는 현재 외식업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산, 즉 뭡니까 레미안, 즉 건축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분야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 패션도 좀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 그 사업 가치가 무려 46조 원 정도가 그 사업 가치가 약 11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분 가치와 사업 가치를 다 합치면 한 57조 원 정도 또 약간 보수적으로 본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지분 총 시총은 시가총액은 2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 사업 가치 및 지분 가치를 따지면 57조 원인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22조 원, 시가총액은 2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역산을 하면 PBR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는 현재 주가 대비 0.3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자산가치주가 됐어요. 약간의 승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PBR이 1배 이상 받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만약에 승계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0.7배 내지 1.0배 정도까지는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한 현재 주가 대비 즉 현재 PBR 0.38배 내지 2배 수준이 0.7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현재 주가가 현재 11만원대입니다. 11만원대이니 20만원은 넉넉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2만원 근처에 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될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로 추격해서 매수하게 맛보면 약간 한 칸 물러서서 삼성물산을 사거나 또는 현재 SK를 사거나 단기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C제를 산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단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바이오주들도 뭐 단기 매매할 종목들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릭스미스 같이 약자가 다 노출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메지온 같은 유명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리보세라니브 유명한 지금 뭡니까 HLB 같은 종목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종목도 단기로 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색깔에 맞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SK나 또는 삼성물산을 선택하는 것이 굳이 단기 매매할 부담을 딛고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하는 찬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사주 280만 주 수박 결정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현재 갖게 지금 주주가 갖게 되는 그런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배당 수익만 작년 한 해 약 5,575원인데요. 작년에 본 사업을 통한 현재 매출 및 영업이익은 매출은 30조, 영업이익은 8,700억 원이니까 거기에 3분의 2 정도에 달할 정도로까지 현재 지금 배당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 더 늘어나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회사 특히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금 배당 수익은 계속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는 6,4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PER이 20배가 안 되죠. 18배? 1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배. 18배라고 한다면 아주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 자회사들이 각각의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또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스의 절대적인 또 성장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 했을 때에는 적정 PER이 18배는 조금 약하죠. 특히 PEPR은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PER은 30배로 곱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거의 20만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는 제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현재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또 맥에 맞는 포트폴리오 및 거기 합당한 종목으로서 시장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